선생님, 저는 이제 안거 마무리하면서 정리한 거 스님께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거하면서 주로 관찰하게 된 거는 이제 바른 기억에 관한 거하고 그릇된 기억에 관한 거였는데요. 이제 바른 기억에 대해서 반조를 하게 된 계기는 몸의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수행하시던 분께서 이 몸의 통증에 자선할 때 오는 몸의 통증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계기가 돼서 문득 든 생각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생각은 이게 뭐 우리가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몸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평소와 좀 달랐던 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몸의 속성이다 그 단어가 떠올랐고 그게 이제 떠오르자마자 그 순간 바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을 봤는데 호흡이 아주 관찰이 잘 되었고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반조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떠오른 생각이 스님께서 항상 사띠를 번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기억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반조할 때 그 스님께서 하셨던 설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뭐 법문이나 경험했던 것들이나 뭐 인터뷰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기억되어서 그 적절한 순간에 한꺼번에 그 기억이 이렇게 딱 현존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바로 고요해졌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일어난 다른 기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바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러니까 몸의 통증이 뭐 자선하러 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동일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고 이런 것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른 기억의 확립을 해가는 과정이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반면에 그릇된 기억에 대한 반조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화에 대해서 반조를 해보니 화는 이제 괴로움이 맞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역추적해서 반조를 해봤는데 바른 기억이 있으면 분명히 그릇된 기억도 있다는 게 맞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뭐 통제하려 하고 이렇게 무상고무아를 모르는 진리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그릇된 기억의 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을 반조를 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릇된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반조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띠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마음챙김으로 번역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뭐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띠가 하는 역할은 사실 조금 더 이래 들여다보면 그 팔정도 8가지 요소를 좀 하나로 깨서 시스템화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팔정도가 구설이라고 한다면 그 구설을 이렇게 꿰어서 하나에 딱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음챙김이나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하면 너무 이제 테크닉적인 접근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가 그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가 개발되면서 그 지혜가 우리가 마음에 이제 서서히 정착하고 그것이 이제 기억이 확립되기 시작하면 사실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래 되는 건데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만약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아란이 돼도 그럼 계속 알아차려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4년차 수행이라 그러면 4가지 대상을 계속 뭔가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란이 돼도 계속 그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막 언제 쉬냐 뭐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숨 쉬고 뭐 밥 먹고 걸어가고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어릴 때부터 이제 똥이란 걸 반복해 오다 보면 그게 몸에 익어서 내가 뭐 억질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이제 확립이 되면, 지혜에 대한 이제 바른 기억이 확립이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마음에 익어서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게 뭔가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아란이 되면은 문제 더 이상,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아예 없어지고 바른 기억이 확립된 상태인데,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바른 기억 사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얻어진 그런 통찰이 계속 쌓이면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음에 이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을 이야기했는데, 바른 기억이 작용하면 사실 이제 지혜가 현전하게 되잖아요. 바른 기억이 있다는 게 지혜가 현전하는 거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이제 지혜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억이 있어야 지혜롭게 마음이 써지고, 그릇된 기억이 있다는 거는 어리석게 마음을 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행보에 따라서 뭐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라서, 사실 그 바른 기억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테크닉적인 의미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마음 상태가 아예 그래 돼버리는, 억지로 뭘 하려고 한다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계속 이제 사념처를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자전거를 뭐 계속 타다 넘어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이제 근육이 기억을 해서 저절로 이제 타지듯이, 우리 마음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마음에 아예 뿌리 내려가지고 그냥 뭐 저절로 이래 작동되는, 그게 이제 기억이 확립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수행 중에 몸이 아픈 거에 대한 것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형성된 것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이제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 건강한 상태라는 게 이게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고 음식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그 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끄달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하게 그 상태를 볼 수 이게 이제 이 상태에 대한 기억이 작용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바른 지혜가 현전하는 건데, 이게 바른 기억이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의 차이를 실제 수행에서 경험한 거니까 의미가 있고, 처음에도 말했지만 바른 기억이 작용한다는 건 8정도 8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잘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바른 기억이 이제 잘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뭐 바른 지혜도 작용해야 되고, 주로 이제 바른 암 또는 지혜가 이제 정착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것은 8정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이래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깨어져서 하나의 구설이 된, 이제 구설이 8개 각각이 있다가 이게 이제 구설을 깨면 목걸이가 되듯이 그렇게 깨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른 기억의 역할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